여러분,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고 나면 인생이 끝날 줄 아셨나요? 70평생 가족을 위해 45평 궁궐 같은 집을 지켰던 제가 어느 날 그 모든 걸 버리고 15평 작은 빌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식들은 노망났냐며 난리가 났고 친구들은 독하다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남의 입만 맞추느라 식어버린 국을 먹던 70년보다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차린 이 소박한 1인분 밥상이 훨씬 더 달콤하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정작 나라는 사람은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 제가 왜 그 화려한 감옥을 나와 스스로 고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제 노후를 축복으로 바꿨는지, 오늘 그 발칙한 비밀을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려운 당신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 되면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지만 그 외로움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와 당당하게 홀로 서는 시니어들의 진짜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워 본 적 있으신가요? 72세 정순 씨에게 아침은 희망이 아니라 숙제였습니다.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나고 금쪽 같은 자식 셋을 모두 출가시킨 뒤 남겨진 이 45평 아파트. 남들은 강남 평수 넓은 집에서 노후 편히 보낸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순 씨에게 이곳은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순 씨의 하루는 TV를 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적막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식탁은 또 어떤가요? 6인용 커다란 대리석 식탁 끝에 앉아 어제 먹다 남은 식은 국에 밥을 맘합니다. 엄마, 건강 잘 챙겨라고 전화로만 말하는 자식들. 그들의 빈 방을 청소할 때마다 정순 씨의 무릎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달아 없어졌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며 밥솥 김 빠지는 소리에 맞춰 인생을 살아온 그녀. 하지만 거울 속에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45평의 여백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지나온 세월에 대한 허무로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순 씨가 마주한 화려한 노후의 민낯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추석에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과 손주들로 집안이 북적였죠. 정순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자식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전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의 대화에 정순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주식 이야기를 하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죠. 엄마, 이 집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우리 근처로 오면 우리가 자주 들여다볼 텐데. 큰아들의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엄마 재산 정리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속내를 정순 씨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 혼자 앉아 남은 설거지 거리를 바라보던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이 희생이 결국 이들에게는 당연한 서비스였구나. 나는 이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의 배경이었을 뿐이구나. 그날 정순 씨는 처음으로 나를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누군가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 나도 이제는 좀 가벼워지고 싶다. 내 이름 석자로 숨 쉬고 싶다. 그 간절한 욕구가 정순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가족 단톡방에 딱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 집 팔았다. 작은 곳으로 옮길 거야. 너희 줄 돈은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기가 불이 났고 자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노망 났어? 이 집값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텐데.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주기로 한 건 어쩌고. 하지만 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들의 짐꾼으로 살겠구나. 이사 갈 곳은 숲이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15평. 거실 하나에 방 하나. 누군가는 추락이라고 했지만 정순 씨에게는 비상이었습니다. 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자개장, 손님용 이불, 남편의 낡은 넥타이. 하나씩 버릴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 당일 정순 씨는 텅 빈 아파트 한복판에서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건 평생 자신을 억눌러 온 가족이라는 책임감으로부터의 첫 퇴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택시에 몸을 싣고 자신의 진짜 인생이 기다리는 낯선 동네로 향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15평 공간은 생소했습니다. 아침마다 자식들 아침밥 걱정에 눈 뜨던 습관이 남아 오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할 일이 없음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하지만 정순 씨는 자신만의 고독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식탁 차리기였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만 먹던 그녀가 이제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나물을 사고 예쁜 1인용 그릇을 샀습니다. 밥 한 그릇을 차려도 꽃 한 송이를 옆에 두었습니다. 정순아, 오늘 고생 많았어. 맛있게 먹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천천히 씹어 먹는 밥상. 그건 식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가서 난생 처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랐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노을을 30분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처음에는 허전했던 그 공간이 서서히 나의 취향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대접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녀의 15평은 작지만 가장 완벽한 그녀만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15평의 작은 집에서 보낸 지 석 달째, 정순 씨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한 감각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비어 있으면 누군가로 채워야만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마치 보물상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순 씨는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한 취향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연한 보라색 꽃이 보고 싶다. 나는 오늘 쌉싸름한 쑥차를 마시고 싶다. 평생 남편의 입맛, 자식들의 기분만 살피느라 정작 자기가 무얼 좋아하는지 몰랐던 70년의 세월.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연애를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낡은 상자 속에서 수십 년 전 사두었던 낡은 수채화 물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치여 뚜껑도 제대로 못 열어봤던 물감들이었죠. 정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흔들리는 나무를 그렸습니다. 선이 삐뚤빼뚤하고 색이 번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정순아, 너 참 잘 그린다. 스스로를 칭찬하며 미소 짓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로지 정순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기쁨.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고결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녀의 15평 집은 좁은 골방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넓고 화려한 그녀만의 아틀리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정순 씨의 독립선언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반역처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고등학교 동창 모임. 친구들은 정순 씨를 부러워하는 척하면서도 비수 같은 말들을 툭툭 던졌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독하다. 자식들 그렇게 뒷바라지에 놓고 어떻게 집까지 팔아서 내 입 씻니? 애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맞아,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결국 추해지는 거야. 너 나중에 아프면 누가 물 한 잔 떠다 줄 줄 아니? 친구들의 말은 걱정이라는 탈을 쓴 저주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순 씨의 당당함은 자신들의 희생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심지어 큰아들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는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 엄마 정말 비정하다. 비정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정순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왜 자식에게는 죄가 되어야 하는지, 왜 노인은 자식을 위해 끝까지 자신을 갈아 넣어야만 착한 부모로 인정받는지. 정순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자유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세상의 상식과 자식의 기대라는 쇠사슬을 끊어낸 자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도나 싶더니
그날 밤 정순 씨는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주방까지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친구들 말대로 이러다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고독이 축복이라 자부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초적인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할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를 하면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이 독립의 성은 단번에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거봐. 혼자 사니까 이 고생이지?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자식들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땀범벅이 된 채로 바닥을 기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싱크대 높이가 가늠이 안 됐습니다. 간신히 정수기 버튼을 눌러 물 한 잔을 마시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밤은 정순 씨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고독의 가장 밑바닥, 그 깊은 심연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이 비참함까지도 오롯이 내 몫이라는 뜻이구나.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가장 가혹한 책임감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하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어서 주방으로 가 쌀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정순아, 고생했다. 잘 견뎠어. 그녀는 남이 차려준 죽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위해 끓인 죽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그 공포가 오히려 단단한 근육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아파보고 혼자 죽음의 문턱까지 상상해보고 나니 역설적으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 자식이 곁에 있다고 안 아픈 거 아니고 남편이 있다고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인데 나는 연습을 좀 일찍 하는 것뿐이야. 정순 씨는 이제 고독을 다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 상비약을 챙기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동정이나 자식의 방문에 목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독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녀의 15평 집은 이제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견고한 평화의 성체가 되었습니다. 고열의 밤을 견뎌낸 정순 씨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표현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차린 1인분 식탁, 공원에서 발견한 이름 모를 들꽃, 도서관에서 읽은 가슴 울리는 문장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기장 속의 기록이었지만 우연히 시작한 SNS 공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정수님의 글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수많은 또래 시니어들과 심지어 고독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까지 정순 씨의 우아한 고독에 열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내려갔더니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 지하수를 발견한 것이죠. 정순 씨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록하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습니다. 그녀의 15평 집은 이제 그녀만의 방송국이자 신문사가 되었습니다. 고독을 재료로 행복을 요리하는 법을 배운 정순 씨에게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다채롭고 친절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씨에게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큰아들이 무거운 얼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저 집 정리하고 엄마랑 합치면 안 될까요? 이 빌라 팔고 엄마 재산이랑 합치면 큰 집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과거의 정순 씨였다면 자식의 고통 앞에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을 내던졌을 겁니다.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무슨 행복을 찾니라며 다시 그 감옥 같은 희생의 삶으로 걸어 들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의 정순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고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곁으로 가는 건 너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망치는 길이야. 나는 이제야 겨우 나로 사는 법을 배웠단다. 내가 행복해야 너도 기댈 언덕이 있는 거야. 돈으로 돕지는 못해도 내가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이 따뜻한 엄마의 방은 지키고 있을게.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짜 방식이다. 비정하다는 비난보다 더 무서운 모성애의 유혹을 정순 씨는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원망하는 듯 했지만 흔들림 없는 엄마의 눈동자 속에서 예전엔 보지 못했던 한 인간의 존엄을 보았습니다. 정순 씨는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독립된 성인으로 대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며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정순 씨는 두 세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나만의 고요한 내면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외부의 세계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외부 세계에 발을 담그면 내면이 무너졌고 내면으로 숨으면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그들을 위해 자신의 루틴을 깨지 않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섭섭해하는 대신 덕분에 조용히 책 읽을 시간이 생겼다며 웃어넘깁니다. 자식들 또한 그런 엄마를 돌봐야 할 노인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어른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의 삶은 이제 물 흐르듯 유연합니다. 사람들과 함께일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웃고 떠들지만 현관문을 닫고 혼자가 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완벽한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나는 나로 인해 행복하다.
이 강력한 마스터의 철학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에 우아한 빛으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저도 죽을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형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남편의 빈자리를 원망하며 내 인생을 낭비했죠. 하지만 제가 45평 아파트를 나오고 15평의 고독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비로소 만났습니다. 평생 내가 외면했던 가장 소중한 친구, 바로 나 자신 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지 마세요. 그들은 결국 떠나거나 변하는 손님일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집에서 끝까지 함께 살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잔치입니다. 혼자 걷는 길을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며 걷는 산책입니다. 나이 들어 고독하다는 건 신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라고 속삭이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그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 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홀로 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